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대출이 가능한지를 이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채무자분의 자격 조건을 이제 여쭤봅니다. 이 자격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은 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아니면 금리는 몇 프로 정도 이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여쭤보는 내용에서 잘 알려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냥 알려주지 않고 대충 내가 신용 점수가 이렇게 되고 뭐 대출이 대충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냥 결과만 무조건 얻으려고 해요. 본인의 정보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대출 심사를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심사 기준이 100가지가 있다고 쳐요. 조건이. 이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안 맞아도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쭤보는데, 이걸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시는지, 제가 그걸 뭐 어디 광고되고 다닐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감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조건 하나하나 왜 제가 여쭤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기준으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이제 직업이죠. 직업은 뭐 직장인도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리고 무직자 있고, 그렇게 되겠죠. 직장이냐, 개인 사업자이냐, 프리랜서이냐, 무직자이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상품 자체가 틀려요. 어떤 이분이 내가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거 놔두고요. 그럼 제가 무슨 상품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여쭤보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인이라고. 자, 직장인이시면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회사명과 그리고 대표자 성함을 여쭤봐요. 여기서 또 많이 감춰요. 회사명. 이 회사에 본인 혼자만 일하는 거 아닐 건데, 뭐 회사에 제가 알아보는, 이분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나요라고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제가 회사명과 대표자분 성함을 여쭤보냐? 이건 바로 이제 직군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직군 여러 가지 있죠.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 법인, 그리고 외관 법인,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공기업 또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상품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이 어떻게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명, 대표자분 이름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같은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검색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분 이름까지 알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느 직군에 속하구나 라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쭤보는 게 재직기간. 몇 개월 혹은 몇 년 근무를 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쭤보는 게 이제 4대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봉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죠. 여기까지 연봉. 그리고 이제 뭐 정규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이런 거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급여 통장 여쭤보고, 그리고 나이 이렇게 여쭤보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들어가는데,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건 뭐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급여 통장이 있어요. 나이도 당연히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급여 통장이 있는데, 제가 급여 통장을 여쭤보는 이유는, 급여 통장을 여쭤보면 대부분의 주거래 은행이 해당 급여 받는 이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이분이 은행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건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쭤보는 게
뭡니까? 부채 내역. 여기는 이제 금융사하고 그리고 잔액을 여쭤보죠. 어디 금융사에 얼마씩 있는지. 이래야지, 이분이 1금융권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2금융권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 이런 걸 얼마나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여쭤보면 이 담보대출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담보대출 아니면 그 차량 담보대출, 예적금, 내가 적금 들어간 거, 뭐 청약부금 이런 거, 이것도 똑같아요. 예적금 담보대출, 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금 대출, 이런 것들도 다 부채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냥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담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라고 DSR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채무는 다 DSR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정부 지원 자금에는 DSR에 포함은 안 되지만 또 따로 DTI에는 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채무를 또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게 이제 신용 점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나이스하고 그리고 올 크레딧. 신용 점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쭤보면 뭐 어떤 분들 아까 말씀드린 회사명을 좀 안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고, 그에 뭐 직업 자체도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나마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좀 많이들, 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헤매요. 본인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어디에 얼마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뭐 여기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담하기 전에 내가 이 부분들을 먼저 다 체크를 해 놓은다면 상담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더 정확한 결과, 만약에 대출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 금리가 몇 프로, 대출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전혀 몰라버리면 이거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조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제 내용을 체크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항상 토스뱅크를 많이 봅니다. 토스뱅크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또 이미 쓰고 있는 어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토스뱅크에 보면 나이스, K12 두 가지 다 올크레딧, 두 가지 다 신용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잘 쓰고 있는지 보기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보면 내가 대출이 어디에 얼마 남아있는지 이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스뱅크 하나만 깔려있다면 이 두 가지는 통화하면서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토스뱅크 이용할 때 절대 대출 가능 여부 조회하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대출 조회, 조회 가다로 해가지고 대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건 하지 말고 내가 신용이 어떻고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라도 꼼꼼히 체크해 나가시면 본인 신용점수의 관리도 되고, 그게 또 잘 보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잘 체크를 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신용 상태 여부? 이래야 될까요? 제가 이 내용을 뭐라고 딱 해야 될지,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회생 또는 회복, 뭐 파산, 연체, 이런 이력들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당연히 현재 연체 중이면 안 되고,
과거에 이전에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회복을 신청해 파산, 연체 이력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제가 또 여쭤봐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이스나 올클 점수 보면 나쁘진 않아.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점수야. 대출 내역을 보니까 별로 없어. 이거 조회 안 해봐도 충분히 대출이 나올 정도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조회를 해봤는데 대출이 안 나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고객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신용에 문제된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금융사에서는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자격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제가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점수 좋고 대출도 얼마 없고 조건도 좋으신데 안 나오는 경우 대부분은 이 안에 뭔가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본인이 이 안에 하나 끼어 있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뭐 10년 전, 20년 전 일이라면은 그래도 기억날걸요. 이거 인생에 정말 큰 쓴맛을 본 추억이라서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근데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기억을 못 하신다 게 절대 안 돼. 그러면 말한다고 해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별의별 사람들 다 상담을 받아봐요. 뭐 과거 회생, 현재 회생 중인 분도 있고 과거에 뭐 연체 이력이 있어서 현재 연체 중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하고 뭐 만날 거예요? 만나서 뭐 소주 한잔 할 거예요? 아니잖아. 전화 상담만 하는데 뭐가 창피해?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줘야 돼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지. 이분은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떤 금융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내용조차도 안 가르쳐줘 버리면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만 하다 결국은 고객은 이유가 알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고객이 없다는데 채무자가 나 그런 거 없다는데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잖아요. 대신에 정확한 진단을 제가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거죠. 이 모든 거 저희 상담사가 여쭤보는 거 이거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쓸모없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성실히 알려주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도 상담하기 좀 더 편하고 고객한테도 충분히 가능 여부를 제대로 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솔직히 부탁 아닌 부탁입니다. 막 전화 밀려오는데 이거 물어보는데 그게 어딘지 이렇게 한참을 찾아요. 전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상담 중에 전화는 또 오고 속 타요죠. 그러니까 좀 부탁도 드리는데 미리 이 내용들은 본인이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상담을 받으셨으면 저희도 편하고 고객님들도 역시 좀 편하게 상담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